저는 얼마 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저와 오랜 인생을 함께 공유했던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몇 년 전에 큰 돈을 빌려주었었죠. 제게 큰 돈을 빌린 그 친구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빌려가고 또 빌려갔었죠. 같은 한 동네에서 자라 친자매처럼 함께 커왔던 친구였기에 힘들어하는 친구의 모습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그 친구를 도와주게 되었었죠. 하지만 친구는 큰 금액을 제게 빌리고는 잠적해버렸고 그 친구를, 아니 제 돈을 찾기에는 너무 늦었을 때였습니다. 식구들에게 알리면 노발대발하며 전국을 돌아다녀 쥐잡듯이 찾으러 다니겠지만 그 친구와의 추억값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려 합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고 평생 친구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는 큰 돈이고 누군가에겐 작은 돈이겠지만 그 친구와의 추억을 그렇게 남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선 저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풍파를 겪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큰 힘듦이 찾아와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보니 차라리 혼자가 더 편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들과 사람들과 무리지어 생활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하지 못하여 외로움을 겪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며 마음 주고 정 주고 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깊게 사귀어 봤자 다 부질없다는 것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분도 계실 겁니다. 금전적인 배신, 정신적인 배신, 자기 실속만 챙기려는 사람, 남을 까내리며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받아온 상처, 배신들을 겪으니 배신하는 사람의 전조 증상은 꼭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멀리해야 하는 이유, 배신하는 사람 특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기보단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필요는 무시한 채 남을 희생시키거나 배신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앞서 말한 저의 사례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그 친구의 행동이 실수이던 고의이던 간에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 것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인 저를 희생시킨 것은 사실과 다름없으니까요. 그 친구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으면서도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보단 자신이 우선이니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단둘이서의 대화든
여러 모임에서 하는 대화에서든 모든 대화에서 주제를 자신 중심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어도 금방 그 주제의 주인공은 자신이 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자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닌 그 사람 본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랑스러운 것들을 내세워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게 설계되어 있는 내구조입니다. 자신의 잘난 점은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이 당연지사지만 너무 과한 자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일쑤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여러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나이대가 되면 입만 열면 자식 자랑이 바쁜 누군가가 꼭 옆에 몇 명은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성공하면 그 성공을 자신이 잘 키운 능력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겼다는 승리감과 동시에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죠. 하지만 우리는 자식 자랑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자식들의 성과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나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과하게 티내는 것이야말로 꼴불견이니까요. 자기 중심적인 대화가 일상인 사람들은 평소 대화에서부터 온갖 자신의 자랑거리와 모든 대화 주제의 중심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에게 큰 일이 일어났을 시 타인을 이용하여 그 상황을 중재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타인에게 호의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나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속임수와 거짓말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익에 맞게 조작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필요한 때에만 사용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연민이나 동정을 얻기 위해 감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목적을 달성하면 무시받거나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선 나쁠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남의 험담을 쉽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남의 험담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쉽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와서 이 친구의 흉을 보고 내일은 저 친구의 흉을 보고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친구에게 내 흉을 보는 남의 험담을 밥 먹기보다 더 쉽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그 상황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앞에서는 나의 비밀을 지켜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말하고 다니거나 하기에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인을 비난하거나 단점을 강조하는 대화를 선호하죠.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 대화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여 자신을 더 우월하게 느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만족감을 높이려고 하는 수단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대화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이야기의 소문을 악의적이게 퍼뜨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나도 몰랐던 나의 소문을 남의 입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된 내용이라든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몰라도 내가 아주 나쁜 인물로 찍혀 있다든지.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한 특정 인물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비난의 대상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이 험담이며 비난이기에 개인적인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비밀이 어느샌가 퍼져 있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대부분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자존감이 많이 낮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에서는 축하해주지만 속은 반대인 확률이 높습니다. 놓여진 상황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도 그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의 험담으로 표출로 이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험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두려움과 염려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상대와 상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여러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집단 내 분열을 일으켜 불신과 갈등을 만드는데 주범입니다. 꼬리가 길면 결국엔 밟히기 마련이죠.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비밀이나 소문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사람은 8분에 1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도 그 거짓말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작게 시작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져 감당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상황을 빠져나간 게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그 거짓말이 학습이 되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하는 하얀 거짓말이 아닌 빨간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런 사람을 구별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입맛에 맞게 대화의 흐름을 바꾸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분명 약속 시간을 정해두었지만 지키지 않아 다시 물어보면 깜빡했다. 또는 다음에 라는 대답으로 회피하고 그런 비슷한 거짓말의 횟수가 많은 사람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꼭 그 주제가 약속 시간이 아니더라도 대화의 내용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게 말하여 거짓말인 것이 티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수시로 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집중하지 않을 뿐더러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언제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거짓말을 하여 두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게 되면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짓말이야 라는 대답으로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가까운 지인의 잦은 거짓말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 친구가 그럴 리 없어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의도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조심해야 하는데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얼굴 부근을 만지는 동작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리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입을 만지거나 불안정함이 머리, 코를 만지는 행위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을지 불안에 휩싸여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이외에도 많이 밝혀져 있지만 사실 대화 중에 유심히 살피기란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법이 쉬웠다면 이 세상에 사기꾼은 없었을 테니까요. 배신의 첫 단계는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거짓말이 쌓이고 쌓이면 큰 피해를 입히는 거짓말이 될 테니까요. 오늘은 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기 전에 나타나는 특징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배신하기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관계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친구 잡지 않고 오는 친구 막지 않는 사람 있는 반면 간사하고 이간질 시키는 사람도 내 사람이다 끌어안고 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결국엔 혼자 살다 가는 세상, 불편한 친구 관계는 자연히 멀어지고 혼자가 더욱 편한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복잡한 인간관계, 친구 관계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혼자서 즐겁게 지내다 가는 것이 훨씬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기 전 나타나는 특징 3가지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거나 또는 비슷한 고민에 놓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